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3주 수업이에요. 12월 7일 화요일이고, 그다음에 추석 연휴 기간에 한번 수업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보충 수업하라고 했는데, 이게 12월 9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내일부터는 이제 그 보강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수업들은 할 수가 없고요. 보강을 원칙으로 연휴 기간 동안에 빠졌다든지 하는 것들, 개인적으로 빠진 거에 대한 보강은 아니고, 이 공식적으로 이 국가 일정 때문에 빠졌을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 보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추석 연휴 동안에 빠졌던 거, 이 추석 언제였냐면 9월 21일이었어요. 9월 21일 날 화요일 날 수업이 빠졌던 거를 12월 9일 날 수업을 하게 됐네요. 거꾸로 돼 있네요. 9월이 9일로 돼 있다. 21일이 12월로 돼 있는.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시고 목요일 날 9시 반부터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수업은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론하고 뭐 실습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이 15주에 잡혀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기말 시험 맨 마지막 날이 12월 21일 화요일이더라고요. 아마 요때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잠정적인 날짜긴 한데, 한 90%는 확정적이지 않을까, 날짜가. 근데 혹시 이 학교에서 기말시험 기간이 좀 변동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동이 되지 않는다면 12월 20일이고, 변동이 된다 그러면 다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시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저께도 계속 저희 그 한국 외대에서 저희 그 확진자죠. 발생해서 학생들이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저는 사실 이 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저는 별로 안 불안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까 봐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 대면으로 기말 시험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 시험은 비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기말 시험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이니 뭐 이런 거 다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전 시간에 까지 했던 바로 14주까지 수업했던 자료들 좀 잘 챙겨 놓으시면 되겠고, 이 지난 학기에 저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어떻게 비대면 시험을 봤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제가 시험 시작하면서 문제를 이 클래스에다 올려드리면 그거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그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로 답안지 양식은 드리지 않으니까 작성하시고 그거 스캔한 거를 이 클래스에다가 입력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보다는 직접 필기를 이제 종이에다가 하시고 스캔하시던지 스캐너가 좀 형편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 사진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 사진은 찌그러지지 않게 이게 그 펼쳐서 만드는 앱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 이용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 이메일이 용량이 많이 그 커서 쿼터 사이즈가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그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에게 기말 시험 참여 부탁드리고 출석에 대한 거는 학기 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대면으로 가면 일단은 저희 전체 다
이 출석한 거를 인정해 드리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 유튜브 제가 확인해 보면 조회수가 그렇게 몇이 넘지 않아요. 일단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 때 몰아서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른 분이 다운로드 받은 거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출석은 100%다 인정해 드리는 걸로 다 했죠. 자,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꼭 요 날짜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잠정적이다 기말 시험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잠정적이긴 한데 요 말 뺄게요. 한 90%는 이제 99%는 이제 12월 21일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바로 하죠. 자, 오늘은 암시적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했었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시적, 암묵적 인텐트. 전 시간과는 명시적 인텐트라고 해서 어디서 호출해서 누구를 호출할 것인지에 대한 거, 호출을 하는 곳, 그 다음에 호출되는 곳 이렇게 표시했죠. 그리고 그거를 클래스명을 얘기하고 클래스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한서 AC.kr 이걸 역으로 써서 kr, ac, 한서 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다음에 폴더 네임들이 쭉 들어가기 때문에 폴더들이 다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들어간다. 자, 암시적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HTTP 프로토콜에 쓰는 것처럼 HTTP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주소를 적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웹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씌워놓으면 전화가 걸리든지 전화 하기 위한 키패드가 나오든지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행 주체를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실행 주체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고 목적만으로 성공한 적합한 액티비티를 갖다가 실행하게 된다. 자, 여기서 액티비티다라고 한다면 보통 액션을 얘기하는 거로서 웹브라우저, 지도 보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해 암시적 인텐트를 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 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액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러면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달라고 하는 암시적인 자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웹브라우저에서는 그럼 HTTP 프로토콜에 크롬을 쓸 것인지 뭐 그런 거를 명시해 주는 건 아니고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어떤 개체로서의 표현만 해주면 되겠다. 조금 있다가 요거에 대한 예를 보이겠죠.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119, 뭐 아니면 이제 자기 집 전화번호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친구 전화번호 010-123-4567-8 뭐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전화번호인지 뭔지 잘 모르죠. 따라서 이게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태가 URI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로 나타나게 된다. URI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유니폼, 그 다음에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 이렇게 돼서 URI라고 하는 걸로 줄여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예를 하나 전화를 거는 경우로 한번 보죠. 전화 걸기에 대한 예를 가지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액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시되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스트링 개체를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안드로이드
라고 하는 거 하위에 인텐트. 네,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겠죠. 액션 그리고 컬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스트링이 잡혀 있으면 액션은 이렇게 하려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데이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URI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URI라고 하는 클래스에 파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쓰고 요 사이에 따옴표 안에 전화를 건다 라고 한다면 텔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것처럼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0-1234-5678 자,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 부분에 해당되는 걸 적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실행하기는 이와 같은 걸 실행할 땐 인텐트 실행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때 쓰는 건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화 걸기에 해당되는 걸 조금 더 정확하게 쓴다면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연속해서 그 관련된 얘기가 다음 피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걸기를 위한 이 전화 걸기를 위한 이 인텐트를 갖다가 생성해 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텐트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객체, 이 소문자 i로 시작하는 인텐트. 그리고 이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액션을 나타내야 된다 그랬죠. 이때 이와 같이 이 생성자의 초기 값의 매개 변수 값으로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지우고 제가 밑에다가 쓸게요. 자,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요 다운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점 찍고 인텐트 또 점 찍고 액션 그다음에 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아까 저 언더라인을 썼나? 하여튼 뭐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암시적 인텐트를 쓰기 위한 액션에 대한 거를 명시해주고 두 번째 뭐냐면 전화번호를 갖다가 제공해 줘야 되겠죠. 데이터 값으로. 그게 URI 인스턴스라고 얘기해요. 인스턴스에 해당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인텐트라고 하는 그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소문자였죠. 요거. 야, 여기다가 이 데이터는 set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시면 되겠고 여기 써주는 그 가로 안에 들어간 매개 변수 값이 바로 URI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U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pass 예, 전화번호를 쓸 적에는 tel 그 다음에 콜론 010-1234-5678번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다운표를 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에 이르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생성된 인텐트를 갖다가 실행해야 되겠죠. 실행하기 위해서는 start activity 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고 여기다가 이제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인텐트 이거를 갖다 써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인텐트를 쓰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액션 하나만 썼고 그 다음에 URI라고 하는 걸 따로 이렇게 분리했었죠. 그래서 인텐트 클래스의 그 초기 값을 주는 생성자는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되지만 한꺼번에 뭉쳐서 써도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인텐트 이 클래스를 보게 되면 이 초기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액션에 대한 거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URI에 대한 거를 주기 위해서 setData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도 되겠죠. 또는 intent라고 하는 그 행성자에다가 액션 부분과 함께 여기에 URI를 여기다 넣어 주셔도 되겠다. 자, 이 두 가지 형태로 적어 주시면 이 암시적 인텐트가 실행될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명시해 줘야 돼요. 어디다 명시하냐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에다 명시해 줘야 된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액션이 있고 그거와 관련된 URI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를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달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HTTP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크게 그래서 지우고 조금 공간이 필요 많지 않으니까 URI 여기다가 첫 번째는 HTTP 프로토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많이 적는 것 중에 하나가 URL이라고 하는 걸 적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한서 h.kr 이런 주소 또는 HTTPS 그리고 주소가 들어가죠. 자,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선 액션에 대한 건 어떻게 명시해 줘야 되냐면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인텐트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액션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고 요 다음에 써주는 것이 뷰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서대학교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이건 뭐 얘는 뭐 당연해서 이 웹브라우저가 나타나게 되겠죠. 웹페이지 표시.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 웹브라우저가 당연히 뜨니 하나 이제 설치돼 있으니까 요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이 웹브라우저로서의 URI 주소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가지고 이 지도 찾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 지오메트리다라고 해서 GEO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요. 위도와 이 경도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는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좀 더 확대돼서 크게 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 GEO라고 하는 URI에다가 위도, 그다음에 경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음표에 Z하고 나서 이 줌에 대한 걸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어딘가에 뭐 확대되는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GEO라고 하는 거에 위도와 경도가 0이라고 하는 시작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Q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지명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많이 접한 적이 없을 테니까 0, 0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Q 그리고 우리 서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지도가 표시되겠죠. 자, 이런 지도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액션은 어떤 액션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액션이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인텐트, 액션의 뷰예요, 이것도. 네? 자, 세 번째 거가 뭐냐면 지도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스트리트 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구글 이 스트리트 뷰 소문자예요.
그리고 콜론. 그다음에 이 CBLL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다가 위도와 경도를 이렇게 쓰게 돼 있다. 아니 뭐 여기 이제 그 제가 잘 이거는 쓰질 않아서 그냥 이제 자료만 찾아봤던 거고 스트레이트 뷰 예를 들어서 CBLL의 로케이션이죠. 여기 35점 얼마 얼마 139 얼마 얼마 뭐 이렇게 되면 스트레이트 뷰 도시 또는 동네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타나겠다. 따라서 이것도 화면에 그냥 뜨는 것 뿐이죠. 따라서 여기는 안드로이드 액션은 인텐트 액션 중에서 뷰라고 하는 상수값이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접촉하기 위해서 뭐 나타나는 그 컨택트도 있어요. 컨텐트. 컨텐트고 이때 나타내는 것이 컨택 이고 또 슬래시하고 여기 people 사람 이름이 있겠죠. 자, 여기 이 내용은 똑같이 쓴다면 컨택 리스트 컨택이라고 그러네. 컨택 리스트들이 쭉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요것도 똑같아요. 자, 또 하나 이제 해본다면 전화 걸기에 해당되는 거 아까 했었죠. 텔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해서 넣게 되죠. 전화 걸기 여기 이렇게 대시를 넣기도 해요. 111 2222 이거는 뭐냐면 통화를 갖다가 바로 시작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전화가 그냥 바로 걸리게 하는 경우.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인텐트 액션 그리고 컬이에요. 이건 전화가 아예 걸리는 거죠. 또 통화음이 걸리는 신호음이 나올 거고 똑같은 전화번호를 넣는 텔이라고 하는 그 URI인데 전화번호 똑같다라고 하고 이때는 뭐냐면 통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얼러라고 하는 우리 이제 키패드가 나온다 하죠. 다이얼러가 표시되는 거죠. 키패드. 자, 그래서 키패드가 나오는 거. 이때 사용되는 거는 안드로이드 인텐트 액션까지는 다 똑같고 요때 이제 쓰는 상수값은 다이얼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자, 하나 더 한다면 이 그 설정해 주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써볼게요. 이렇게 그 액션이 있고 그다음에 URI가 있었고 얘도 있었고 그다음에 설명이 있었죠. 자, 연속해서 한다면 이 그 URI는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 쓰는 액션은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다 인텐트 뭐 썼는데 이제는 여기에 세팅이라고 하는 세팅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 그 상수값 세팅이라고 쓰면 돼. SETTINGS 는 이 상수값을 쓰게 됨으로써 이 그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적인 동작 과정을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가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데서 제공하는 그 앱이죠. 전 내가 만든 앱에서
이 안드로이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제공 앱 를 한적한다. 그럼 여기는 인텐트라고 하는 걸 호출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액션을 지정해야 되겠다. 액션 지정과 함께 이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게 URI라고 하는 거에다가 pass 그리고 스트링 값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요로 데이터가 넘어가서 새로운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첫 번째는 액션 지정하고 두 번째 실행하기 위해서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그 SOD에 의해서 이 화면이 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안드로이드 제공해주는 그 화면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전화 걸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하나가 웹 브라우저가 있죠. 그래서 HTTP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주게 되면 URI 데이터를 주게 되면 웹 브라우저가 뜨게 된다. 또는 갤러리에서 화면에다가 뭐 사진 등등 또 음악 듣기 또는 동영상 등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 동작에 대한 것들로 이 그 안드로이드 앱이 실행되게 된다. 이렇게 실행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실행을 위해서는 이 권한이 추가돼야 된다. 이거 없으면 잘 됐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권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권한 추가 필요한데 어디다가 집어넣냐 하면 이 권한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에 이제 그 추가해 주는 거다. 자, 어떻게 추가해 주는지에 대한 거를 여기 아래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에 쓸게요. 추가할 때 XML에다가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다는 uses라고 하는 이거 uses permission 이게 가운데 쓰는 이거 대시예요. 퍼미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컬런 네임 이렇게 쓴다 하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이렇게 따옴표 안에 퍼미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죠. 그리고 슬래시하고 뭐 또는 저희 그 이렇게 써도 되죠. uses permission 이렇게 써도 되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지워버리고 이 슬래시 이 앵글 브래켓 닫는 걸로 씁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 내가 전화를 걸겠다라고 하는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퍼미션. 아까 저희 액션하고는 좀 다른 이 그 여기 스트링 내용이 들어가죠. 안드로이드 퍼미션 그다음에 이 전화를 걸 거니까 컬 그리고 폰 이렇게 생긴 이 그 내용이 이 스트링이 문자열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는 권한이 이 실행이 돼서 그 전체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우리 실습 자료 가지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 중지하고 공유를 더 화면 공유로 오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위에다 좀 볼게요. 자, 이 실습 10에 보게 되면, 이게 그 암묵적 인텐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우리 실습
9까지 했던 내용들 또는 이제 그 명시적 인텐트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고, 네, 나머지 이제 그 안드로이드를 쓰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매니피스트 XML에는 어떤 것들이 추가되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여기서 설정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웹페이지라든지 지도 표시, 통화, 그 다음에 다이얼러라고 하는 우리 키패드 설정하면, 그래서 5개의 화면, 그러니까 메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여기 보면 add view 해가 집어넣는데 make button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소드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make button이라고 하는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id 값을 제가 그냥 임의로 줬어요. 0부터 4까지. 0이라고 하는 id는 웹브라우저를 뜨게 하기 위한 거고, 그 중에 웹페이지는 네이버를 제 화면에 초기 화면에 나타나게 했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id에 대한 거를 설정하죠. 여기 매개 변수를. 그 다음에 이 텍스트로 받아들인 것이 이 스트링으로 들어간 거, 지도 표시냐 뭐 이렇게 됐는 걸 나타내게 했다. 하여튼 메이크 버튼에 의해서 이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버튼들이 다 이제 뭐 그 여러 개의 그 컨텐트, 매치 컨텐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필 컨텐트 뭐 이런 식의 이런 내용들로 그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이 하여튼 5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버튼이 클릭되는 거에 따라서 온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동작하죠.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벤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온 클릭에서 첫 번째 0번이라고 하는 거는 지도를 웹브라우저를 띄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액션은 이렇게 돼 있죠. 뷰라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뒤에다가 URI를 쓰는 이런 방식으로 인텐트라고 하는 생성자를 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는데, 아예 이 액션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동시에 넣는 방식으로 취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인텐트, 요 객체를 갖다가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지도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뷰라고 하는 액션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URI는 GEO라고 하는 지오그래피에 나오는 GEO 그 구분자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화면에다 지도를 띄우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지도를 띄우는 이 웹브라우저에서 뜰 수도 있고, 크롬에서 또는 어떤 그 지도를 띄우기에는 새로운 어떤 그 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게 기본 그 설정에 따라서 동작하게 될 거다. 자, 두 번째는 전화 걸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call. 그 다음에 이건 자동으로 전화 걸려요. 근데 여기 3번의 버튼에 해당되는 아이디가 3인 경우는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키패드가 나오고 키패드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게 떠 있는 거죠. 그때 통화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제 전화 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설정해 주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안드로이드 인텐트 액션까지는 동일했었는데 설정만큼은 좀 달라요. 안드로이드 세팅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수값으로 다 대문자로 쓴 세팅스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인텐트가 호출되는 거에 따라서 이 명시적 인텐트는 호출되는 걸 분명하게 명시해 주죠. 어떤 건지. 근데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알아서 설정된 내용들이 화면에 뜨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쓸 수는 없고, 안드로이드 매니피션 XML에다가 반드시 이 권한을 갖다가 부여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권한을 집어넣어줘야 내가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때 써주는 것이 이 2가지죠. 첫 번째 거를 보게 되면
인터넷에 의해서 우리 웹브라우저를 쓸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쓴다라고 할 적에는 이와 같이 안드로이드 퍼미션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스트링을 추가해 주셔야 되고 퍼미션으로 그 다음에 전화를 건다라고 한다면 요거죠. 그래서 결국은 위에 거는 뷰라고 하는 액션과 관계되는 거고 아래 거는 이 전화를 거는 컬이나 다이얼과 관련된 이제 이와 같이 퍼미션이 되겠다. 허가 부분이 되겠다라고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네, 우리가 준 URI 데이터에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 자기 스마트폰에 설정된 내용들이 실행이 되겠죠. 어?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고 예, 여기 보게 되면 뭐 네이버니까 여기서도 네이버가 뜨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http 네이버.com 이렇게 나오죠. URI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의 그 인텐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이거는 이제 나갈게요. 공유를 좀 중지하고 새로운 공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BROAD 캐스트. 네, 쭉 저희 방송한다는 얘기죠. 리시버. 우리가 저희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화면이 바뀌죠. 명시적 인텐트든 암시적 인텐트든 화면이 바뀌어요. 근데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화면이 바뀌질 않는다 이거죠. 이거는 그러면 별도 화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화면으로 바뀌지 않고 내부 처리만 수행한다 하죠. 이게 바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다. 따라서 이거 같은 거는 갖다 모든 앱에 전달된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앱에 어떤 메시지 등을 갖다 전달하기 위한 거죠. 전달용으로 사용되는 거다. 자, 여기서 이걸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작성되는지에 대한 모습에 대한 거를 대략적인 모습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클래스 이름을 인텐트 리시버라고 얘기할게요. 리버 EX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클릭과 같은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액션을 취해줘야 되겠죠. 그걸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 view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메소드로서는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다. 여기에 구분자를 퍼블릭을 하고 그 다음에 onCreate 이 내용은 뭐 저기
번들이냐고 있는데 그건 빼고 자, 여기서 써야 될 내용들을 이제 색깔을 바꿔서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인텐트. 이건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때 객체 이름을 소문자 I로 시작한 인텐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성자를 쓸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액션과 URI를 따로 구분할 수 있고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이제 한꺼번에 넣을 필요 없이 액션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드로이드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두고 다음 편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 안에 들어갈 거는 뭐냐면 안드로이드 인텐트 그다음에 액션 좀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뷰라고 하는 거를 보내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인텐트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실제 뭔가 메시지를 보내주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굉장히 용량이 배터리 용량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배터리 충전량이 거의 바닥권에 가서 이제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줘야 되겠죠. 또는 메모리가 꽉 차서 더 이상 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때 메시지를 뿌려줘야 된다. 이때 쓰는 것이 put xr라고 하는 거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준다면 구분자와 그 다음에 실제 메시지의 내용 테스트 인텐트 리시버 테스트 중 이렇게만 써보자. 자, 그렇게 하고 이 조금 전에 썼던 거는 뭐냐면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썼었죠. 근데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경우는 이 send receiver, send broadcast라고 하는 이와 같이 새로운 메소드를 쓰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intent 이런 모습을 쓰게 되면 발송이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메시지들이 쭉 발송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실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신해주는 쪽이 있겠죠. 그 수신해주는 쪽에서 on receiver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새로운 클래스에서 실행이 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메소드들이 메소드를 더 있고 그다음에 intent receiver ex라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다른 앱에서도 실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앱이 있는데 그 새로운 앱의 이름을 이 텍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리시버. 이때 써야 될 거는 뭐냐면 이 화면 전환이 필요 없다 그랬죠. 따라서 화면 전환이 필요 없는 대신에 뭔가 일은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거 클래스가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것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부터 조금 해줘야 될 내용들이죠. 뭐냐면 텍스트라고 하는 이제 구분자, 요 구분자고 그게 실제 자료예요. 출력될 자료. 그래서 이 구분자를 떼내는 작업을 하고 그 구분자에 맞는 거에 떼낸 intent receiver test 중이라고 하는 순수한 자료만 뽑아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 다음 장에다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써보면 클래스 그 다음에 텍스트 리시버 고 상속받는 거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자, 이때 필요한 클래스의 그 메시지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메소드가 뭐냐 하면 onReceive라고 하는 메소드다. public void 그다음에 onReceive 이렇게 쓰죠. 자, 여기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갔는데 하나가 context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 ct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intent라고 하는 거에 그 메소드 int라고 쓸까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메시지를 아까 보냈죠. 텍스트라고 하는 구분자, 그 다음에 intent receiver text 중이라고 하는 내용에 와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 메시지에 해당되는 걸로 뽑아내야 되겠다. 순수하게. 그래서 이걸 파라미터 구하기 작업해 준다. 이게 이 번드라고 하는 걸 쓰시고 이뭐 BL만 쓸까요? intent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서 get extra라고 하는 이걸 하게 되면 이 번들이라고 하는 BL이라고 하는 이게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로부터 이그 내가 필요로 하는 메시지만 추출해 내시는 거죠. BL이라고 하는 거에서 get string 하고 구분자가 뭐였었냐면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구분자를 썼었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소문자로 되는 여기에 아까 intent receiver test 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실행되는 모습에 대한 거 가지고 완성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에 대한 거를 우리 실습 자료에 오늘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거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화면이 하나 있고 이걸 이렇게 시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여기 클릭을 했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으로 가는데 이 인텐트 리시버라고 쓸게요. 그 리시버 브로드캐스트 캐스트 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간다 이거죠. 그래서 화면이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인텐트 리시버 브로드캐스트 여기까지 됐고, 이 메시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배터리가 거의 다 소모됐습니다. 하는 거를 메시지만 띄우면 되죠. 또는 메모리 용량이 부족합니다라는 걸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앱에서 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잠시 계속 떠 있는 것보다는 잠시 떴다가 사라지는 게 좋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스라고 얘기한다. 여기에 인텐트 리시버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잠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출력하고 출력 후에 사라지는 거죠. 용도로서 출력하는 걸 갖다가 토스라고 하는 거에다 집어넣는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화면은 바뀌지 않고 내부 처리만 하게 이렇게 동작해주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얘기한다. 자, 이런 모습에 대한 거는 우리 실습 자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10일로 올려드릴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얘기 안 해도 인텐트 실험 해보셨다면 그대로 그냥 바꿔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on receive라고 하는 메소드의 기능만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10, 이 암묵적 인텐트에 대한 얘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브로드캐스트 리스포에 대한 얘기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실습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은 수업이 없나? 이제 그러고 이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제 다른 그 수업의 보충 수업이에요. 월요일 날 빠진 것들이. 그리고 그 다음 주 기말 시험이 있겠죠. 12월 21일 그때 12월 시험이 있을 거고 이번 빠졌던 추석 연휴에 빠졌던 거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9시 반으로 돼 있는데 수업은 10시 시작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오시면 뭐 기말 시험 얘기도 그때 다시 좀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대면 시험으로 하기로 제가 마음을 굳혔으니까 비대면으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 뭐 오늘 뭐 어디지 보니까 컴퓨터 전공자들은 노예처럼 일하고 월급도 적고 뭐 그런 어떤 이제 그 넋두리 얘기가 올라와 있던데요. 그거 그나마 그것도 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 다른 데보단 그래도 조금 취직이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예, 뭐 나름대로 준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목요일 날 꼭 들어오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전에 다시 메시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마음은 목요일 날 수업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50분만 했네요.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